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아침 꿈파오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입니다. 제주도만큼 세종시에도 유독 많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아파트와 그 사이사이에마다 있는 예쁜 공원들, 그리고 그곳에 뛰어노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시기에 혼자 보기 아까운 건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가을색으로 갈아입은 예쁜 공원과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소담동 뒤로 괴하산에 날마다 화려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종시의 밤의 야경인데요. 시청 뒤로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아주 장관입니다. 흔들리는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들도 그곳에 있겠구나 싶은데요.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처럼 그들의 삶도 아름답기를 먼발치에서 기도해 봅니다. 오늘 꿈파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추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을 부르는데 갑자기 추워지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고집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딸을 키울 때가 떠올랐어요. 한참 멋을 알아가던 4살, 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신발장 앞에서 쪼그리고 입을 삐죽 내밀고 앉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여름 날씨에 발목까지 오는 고무장화를 신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분명 발이 많이 덥고 땀이 나면 미끄러울 텐데 꼭 그 신발을 신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한쪽에 샌들을 신기고 다른 쪽을 신기려면 휘릭 벗어던지고 참으로 답답하던 아침 풍경으로 기억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전쟁 같던 아침 준비 시간마다 제 패션 상식을 하나씩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고집을 한참 부리던 7살에는 매일 유치원 등굣길 패션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50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놀이동산 머리띠를 하고, 아시죠? 놀이동산에서 파는 캐릭터 머리띠요. 두툼한 솜이 들어가서 존재감이 엄청난 머리띠인데 이걸 옷색에 상관없이 턱 하고는요, 아마 아이한테는 재밌게 놀았던 추억의 머리띠라서 소중했던 것 같아요. 옷은 알록달록 계절에 상관없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무지개색 옷을 이것저것 껴입고요. 게다가 밑에는 제일 좋아하는 보들보들 내복을 사시사철 입고 날씨와 상관없는 좋아하는 신발을 신고 매일 행복하게 유치원으로 등교를 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행복하게 유치원을 가는 딸아이와 동행이 아닌 척 걸어갔죠. 온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친한 유치원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다. 너무 챙겨주지 않는다. 뭐 이런. 그때 제 기준은, 그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막무가내 고집이라도 그냥 기다려주자.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다면 기다려주자 였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건 나와 다른 아이를 키울 때인 것 같아요. 나와는 너무 달라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의 감정과 행동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른인 내 기준과 고집을 꺾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자. 매일매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유치원까지의 아침 등굣길이 참으로 부끄럽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추억인데요. 아이는 매일 유치원 가는 등굣길이 너무 행복했다고 기억해요. 그럼 성공인 거죠? 그 고집불통 패션 테러리스트는 지금 20살 멋쟁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다른 아이의 고집으로 매일 안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엄마들에게 화이팅! 그리고 분명 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공주님의 패션 센스가 어마어마했네요.
그래도 아이 추원님이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때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입어보겠어요. 제가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참 엄격한 엄마였답니다. 아이들의 막무가내 고집 앞에 우리와 다른 아이들 앞에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독특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말로는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이고요. 좋지 않은 말로는 산만하기 그지없는 아이인 거죠.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엄마인 저는 어디에 가도 눈에 띄는 아들이 사실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위를 가지고 다니며 아들의 창의력을 다 잘라버렸어요. 꽃을 피울 틈도 주지 않고 싹이 나면 바로바로 싹둑 잘랐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아이인데요. 유독 칭찬하고 반기는 두 곳이 있었어요. 바로 와이즈 땡과 오르 땡 학원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이즈 땡에서 발표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아이가 자신의 꿈을 탐험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탐험가가 되고 싶었어? 물어봤더니 탐험가가 되어서 대륙을 발견하겠다고 당차게 대답하는데 사실 전 좀 실망했습니다. 창의력 제로인 제가 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지금은 인공위성 사진에 다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없이 다 보이거든? 지금 때가 노 때인데 대륙을 발견해. 다른 거 한번 찾아봐 아들. 너한테 딱 어울리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또 가이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와이즈땡 선생님과 통화하다가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 저는 엄청 칭찬해줬어요. 우주에는 아직 발견 못한 행성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어머니. 아 이런 너를 키우기엔 내 그릇이 너무 작다.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워낙 독특하니까 주변에서 웃느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예민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동네 지인으로부터 벌써 레이더망에 걸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하여간 자기 아들은 유별나. 오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맨발로 집에 가더라. 그 소리에 베란다 앞에서 눈에 레이저를 뿜으며 아들 오기를 기다렸죠. 저만 치서 아들이 두 손에 신발을 들고 천진난만하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작은 시장을 통과해서 걸어왔을 발을 생각하며 잔뜩 화가 났어요. 콧김을 내뿜으며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아이에게 잔소리 폭탄을 던졌죠. 아니 넌 또 왜 이러는 거야. 신발이 신으라고 있는 거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니? 양말 이거 봐봐 다 젖고 흙탕물에 아이고 내가 정말 못 말려. 천진난만했던 얼굴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바뀌자 그제서야 제가 진정하며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냥 땅을 느끼고 싶어서 맨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 띠로리. 이미 엎질러진 물. 먼저 조용히 물어볼 걸. 왜 그랬냐고 다정하게 물어봐 줄 걸.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유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또 한 번은 창의력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는요. 저와 딸은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자 주의이고요. 아들은 분명히 답안지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며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 답안지가 왜 있겠니? 모를 때 보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 결국 답이 안 나오면 화를 내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했던 제가 이 나이가 되면서 제 안에 호기심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틀을 깨트리기가 어려웠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아들의 독특함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이런 저의 숨겨진 본성을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싫던 아들의 독특함이 이젠 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어요. 아들에게서 이런 재미를 일찌감치 빼앗은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장성한 제 아들은요, 여전히 독특합니다. 그런 아들을 이젠 응원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실수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랑과 어떤 응원과 어떤 관심을 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아이를 양육할 때는 할아버지와 기싸움을 하면서 제 욕심이 앞섰고요. 나와 다른 아이를 틀렸다라고 판단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서툰 초보 엄마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 위에 또 다른 사랑을 더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아이를 존중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가 있었겠죠. 그 결과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응원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그대로 투영한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혹여라도 내 생각과 다른 아이를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로 바라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별한 아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더 주라고요. 그런 거짓말처럼 몇 달이 지나면 아이가 엄마의 생각대로 바뀌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몇 달은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로 바라보며 큰일 날 것만 같죠. 자녀들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갖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준 선물들을 내 틀에 꿰어 맞추려는 시도 그 자체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무새도 녹인다고 하잖아요.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건강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꼭 한번 안아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아침 공기가 싸늘합니다. 미리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비타민은 식사 중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네요. 저도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비타민과 같은 꿈파우,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올게요.